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최근에 창업들 참 많이 하시죠? 그 중에서 이제 유통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유통 창업의 이해 시간을 한번 가질까 합니다. 유통 창업은 서비스 창업이나 식품 창업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창업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에서 유통 창업이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아주 가장 강력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꼭 잊어먹으면 안 되는 어품용. 요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면 그 어떤 업으로 시작할 거냐, 그런 업의 개념. 제가 그 유통구단 TV에서 아마 2년 전인가 계속 그 업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아마 기억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세 번째, 용의 개념도 아주 중요합니다. 용의 개념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칼이 있습니다. 칼을 의사가 주면 사람을 구하지만 도둑이 쥐게 되면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통의 상품이나 사업이 거꾸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거꾸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품용이 상당히 중요한 세 가지 창업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점포 혹은 오프라인 점포 두 가지 상관없습니다. 점포가 있건 없건 점포 경영을 함에 있어서의 세 가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장상인입니다. 장상인. 자, 유통 창업을 하게 되면 온라인 점포든 오프라인 점포든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매장을 어떻게 잘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지는 제가 계속 지금까지 강의를 했었고요. 장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제품에서 상품으로 넘어온 이 상품을 과연 어떤 가격에 어떻게 사포피 전략, 그리고 포시 전략에 의해서 이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느냐, 프로모션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 부분은요, 세 종류의 인이 있습니다. 자, 종업원의 인, 그 다음에 거래선의 인, 그리고 고객의 인. 제일 중요한 고객이죠.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철저하게 파악해야 되는 이 점포경의 세 가지 개념을 꼭 또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은 유점포와 무점포는 아니죠. 유점포에는 백화점이라는 업태, 할인점, 복합 쇼핑몰, 편의점, 슈퍼마켓, SSM, 그리고 면세점, 전통시장 등등의 업태들이 있고요. 무점포 마켓에는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쇼핑몰, 카탈로그 통신 판매, 기업체 특판, B2B, 방문 판매, 소셜 커머스, 식자재 납품, 그리고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까지 무점포 업태가 지금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니까 시니어 혹은 청년 창업, 이 양쪽 계층의 인구 밀도에서 양쪽 계층에 창업할 때 문제점이 있던데요. 대부분 이제 인기 업종의 쏠림 현상이 너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준비 안 된 창업이 많고, 그 다음에 생계형 창업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고요. 세 번째는 성공 창업의 전략 수립을 하지 않은 채 창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시니어 창업과 청년 창업은 상당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을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콘텐츠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런 부분에 창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자세한 부분은 다음번 다른 콘텐츠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사항으로 유통 창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품 카테고리냐에 따라서 첫 번째 진입하는 업태를 달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1차 식품의 경우는요, 대형마트의 시식 행사로 진입하는 것이 제일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용 전후가 완전히 다른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 화장품을 발랐기 전, 바른 후, 이런 것들은 TV 홈쇼핑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 그 다음에 PB 상품으로 진입할 경우는요, 편의점을 통한 전국망을 통해서 바로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통망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 네 번째, 수입을 여러분들의 한 신제품일 경우, 수입한 제품일 경우는요, 인류백화점과 컨택을 해서 인류백화점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히트 상품들을 한번 정리정돈 해봤어요. 히트 상품의 키워드는 아픔입니다. 아픔.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내가 발견해서 그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거나 힐링해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히트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개의 그 사례를 댔는데요. 손가락을 다치기 쉬운 호치키스를 안 다치게 만드는 호치키스. 타이슨이 만든 선풍기에서 손가락을 많이 다치는 사례, 아픔을 보고 팬이 없는 선풍기를 만든 다이슨.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슈퍼스타 K에서 제빵왕 김탁구 슈퍼스타, 이런 두 가지 그 사례들을 다 드라마나 그다음 쇼로 보셨을 텐데 거기에 성공한 사례는 아픔입니다. 소비자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보담아주고 힐링해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히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1세기 홍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SNS는 고객과의 소통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99%의 소비자, 잠재 고객을 일깨워주는 건 SN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최근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라이브 방송까지 SNS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제가 20세기 때 예측해본 상품, 새로 나올 상품이나 서비스를 예측해봤는데 점점 들어맞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질 수 없는 상품, 인텐저블 구스. 지금까지 우리는 만질 수 있는 상품만을 취급했는데 앞으로는 만질 수 없는 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볼 수도 없는 상품, 인비저블 구스.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혹은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돈을 버는 세상. 세 번째, 만질 수 있는 서비스, 탱저블 서비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상품, 만질 수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서비스 상품을 만질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 버리면 상품이 히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여주는 서비스, 비저블 서비스.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서비스를 만드는 그날 누군가가 큰 돈을 벌겠죠. 지금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가상의 세계에서 여러분은 또 어떠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 21세기 지금 20년 지났고요. 앞으로 80년 남았지만 그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21세기에 나타난 상품이나 서비스, 만질 수 없는 상품, 볼 수 없는 상품, 만질 수 있는 서비스, 보여주는 서비스,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드시 만드셔서 큰 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통구단 김영호의 유통창업의 2회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